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보랍니다. 어제 대전에서 시내버스 기사 한 분이 심폐소생술로 승객의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소식이 있네요. 네, 오늘의 영웅은 119 구급대원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기도가 막힌 손님을 보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가서 살려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군가는 갑자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우리 중 누군가는 우연히 그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예사롭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던 모든 이웃들이 새삼 다시 보입니다. 네, 바로 오늘 예. 이 구급대원이 그 상황을 직접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 94.5MHz 주파수도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동산 소식도 저희가 심화 인터뷰에서 준비하고 예. 있잖아요. 다들 뭐 집값에는 예민하신데 어제 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동네 사는데 어느 집은 확 올랐고 어느 집은 뭐 오르는 둥 마는 둥. 왜 이럴까? 주택 공시가격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뉴스저는 여러분의 문자 참여와 함께합니다. 샵 0945번이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방송 중에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뭐 다음 달이라도 저희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학의 수사단 소식인데요. 대통령 기록관 그리고 서초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네요. 예,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청와대에서 수사 외압이 정말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누구로부터 외압이 시작된 것인지를 파헤치겠다는 것이고 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은 동영상 첩보가 시작된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파악하는 거죠.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작성한 보고서 등 각종 문건이 이관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논란이 불거진 지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초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김 전 차관에 관한 첩보가 시작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했던 서초경찰서의 근무자 명단과 사건 담당자 이메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단은 서초경찰서가 윤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별장 동영상 첩보를 처음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 지휘부와 청와대 사이 보고 과정에 따라 실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사단은 당시 김 전 차관 수사를 책임졌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과 강일구 당시 수사팀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상황을 윗선에 보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첩보 입수 배경을 확인하고 조만간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여당은 법무차관의 이런 심각한 비위에 대해서 장관이 몰랐을 리 없고 또 법무부를 컨트롤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어떤 지시를 내렸던 거냐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검찰로서는 벌써 세 번째 재수사입니다.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성역 없는 수사로 좀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은 자막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까요? 포탄 길목의 골프장, 윤중천 곧 영장.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윤중천 씨가 골프장에 들어선다면서 30억이나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그 땅이 군부대 근처, 한마디로 포탄이 지나가는 길목이었다는 거죠. 뭐 포탄 날고 골프공 날고 자칫 볼만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땅은 다중시설에 인허가는 정말 불가능한 곳입니다. 인맥을 활용하겠다면서 큰 소리 친 것 같은데 이 소식은 조성호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화면 보시죠.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임야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동인레저는 이곳에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윤중천 씨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던 회사입니다. 윤 씨 등은 이듬해에는 골프장 투자자들을 모집해 모두 30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해당 부지는 애초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2011년 3월 인근에 있는 군부대에서 골프장 건설 계획에 대한 작전성 검토를 했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인허가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넉 달 뒤 재검토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안 돼. 군부대에서 작전성 검토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훈련 지역이에요. 전혀 되지를 않지. 그러니까 당시 골프장 추진 소문을 들은 주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골프장 부지 일부가 군부대 사격장에서 쏜 포탄이 지나가는 길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도 뾰족한 산 넘어가 그 포알 떨어지는 데. 아, 저쪽 산 넘어가? 네. 결국 골프장 사업은 입안조차 되지 않고 계획 단계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인레저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검찰은 당시 윤 씨가 인맥을 활용해 인허가를 해결하겠다며 수억 원을 챙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와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동인레저 자금 15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윤중천 씨가 구속되면 윤 씨 사건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단서를 찾으려는 검찰 계획이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 뉴스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왜 김학의 사건이 윤중천 사기 사건으로 갑자기 건너가 있지? 이거 뭐 별건 수사 아닌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네. 검찰 고위 간부를 뒷배로 해서 윤 씨가 어떤 범죄 행각을 저질렀느냐 하는 것도 김학의 관련 사건의 일부고요. 네. 또 그 사건을 캐다 보면 향응 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무엇을 줬는지 증거들이 드러날 수도 있어서 지금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예. 혹시 한의학 공부하셨습니까? 뉴스에 지금 맥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죠. 예. 오늘 도청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도청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지 78일 만입니다. 헌정 나온 지지자들과 반갑게 악수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남도민에게 사과하며 도정을 다시 잘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민들께 그동안 도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경남도정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지사는 첫 업무로 간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 지사는 진주 방한 안동 사건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김 지사의 복귀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좀 힘이 안 실리고 그랬는데 이제 도지사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좀 힘이 실리고 또 도민들한테 어려운 경기라든지 이런 거 회복할 수 있는 기대가 듭니다. 업무에는 복귀했지만 김 지사는 사흘 이상의 출장이 제한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경남도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김 지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재판도 준비해야 하고 정치권도 조용하진 않을 거고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경남을 넘어서는 커다란 프로젝트들도 처리할 게 많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수, 광양, 하동, 진주를 이어서 남해안 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기로 한 것도 있고 네. 또 남해안의 해양 관광 벨트를 만드는 것도 있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당사국 총회를 영남, 호남이 함께 유치하기로 한 게 있는데 뭐 등등
국가적인 지원을 대폭 받아내야 하는 것들이 많죠. 네, 뭐 이래저래 정치권은 조금 시끄럽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세월호 망언 논란을 빚은 의원들 퇴출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예, 자유한국당 얘기인데 네. 여론을 보면 망언 논란 의원을 징계해야 할 듯도 하고 그런데 또 내부에서는 아니 우리 식구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어쩌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발도 하니까 지도부의 고민이 만만치 않습니다. 징계 수위를 논의할 윤리위원회는 일단 내일 열립니다. 영상 보시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세월호 막말을 당 윤리위에 회부한 건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며 황교안 대표를 직접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발언이 문제라면 자신도 윤리위 회부감이라며 잘못된 시류에 영합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당 중진인 홍문종 의원도 식구를 보호해달라면서 지도부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저희 당원들을 좀 잘 살피자는 의미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원들이 한 얘기들이나 아니면 한 행동들에 대해서 좀 더 당에서 우리 당 그리고 또 우리 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을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문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정진석 의원은 보란듯이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지역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비난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망언의 책임이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에 있다며 당 자체 징계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당은 혐오와 증오를 유발하는 극우 정당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한국당 지도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당 안팎의 상반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그런 가벼운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한국당 윤리위 논의 대상은 김순례, 김진태,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까지 모두 넷. 5.18 폄훼 논란 이후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고 정진석 의원도 원내대표까지 지낸 당 중진으로 상징성이 큰 인물입니다. 망언 의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당 내부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황교안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하는 브리핑 있는 저녁입니다. 이현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은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 후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 새벽이었죠. 경남 진주시 가자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이었는데 피해자 42살 안인득 씨가 자신의 아파트 4층 집에서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주민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안 씨는 일단 방화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까지 안 씨라고 저희가 이제 보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다가 방금 전에 경찰이 이 안 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에 따라서 이 안 씨, 피의자 안 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합니다. 42살 안인득 씨고요. 공개되는 내용은 실명과 이름, 나이와 그리고 얼굴입니다. 최근에 이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를 잠깐 짚어보면요. 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김성수 씨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금니 아빠의 이영학 등이 있었습니다. 예, 피의자 안인득 오늘 오전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뭐 반성은 합니까? 예, 그 부분 참 공분을 다시 사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심사에 앞서서 안 씨가 기자들, 이 취재진의 질문에 취재진을 향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억울하다고요? 예, 반성보다는 억울함이 좀 더 보였는데요. 네. 저희가 그 관련한 현장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하소연을 갖다가 많이 했었고 10년 동안 다 꾸리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건 조사에도 하기 전에도 그렇고 이래저래 뭐 제가 좀 인생상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네, 뭐 다시 한번 이런 말들 때문에 공분을 샀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판단력이 전혀 없는 흐려진 상태였다. 아니다. 너무 치밀한 걸 보니까 뭔가 고의적인 범행이다. 어느 쪽이 맞겠습니까? 경찰의 수사에서는 현재까지 안 씨 범행은 상당히 치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는가 좀 짚어보면요. 안 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를 미리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 2자루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범행 2, 3개월 전에 미리 구입을 하거나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불을 지르기 위해 사용한 휘발유를 구입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네. CCTV도 있습니다. CCTV 속에서는 이 42살 이 안 씨, 피해자 안 씨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데 범행 3시간 30분 전쯤인 어제 오전 0시 50분쯤에 흰색 통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을 하고 또 주민을 끌어내기 위해서 복도 파이프 배관을 흉기로 이제 두드리면서 불이야 소리를 질러서 주민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점이 범행 장소인데요. 네.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복도식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 화재가 날 경우 이용을 못하고 중앙 계단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안 씨가 중앙 계단 딱 하나, 2층에 있는 계단에 대기를 하면서 주민들이 나왔을 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우발적이다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발적인 것은 어울리지 않지만 왜 미리 막지 못했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조금 커요. 숨진 피해자 5명을 보면 모두 여성이고 어린아이고 어르신이거든요. 사연을 다 봤더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맞습니다. 참 하나하나 그 하나 마음 안 아픈 사연이 없을 정도인데요. 사실 희생자 유가족분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분통을 터뜨립니다.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이 안 씨에 대한 신고를 수차례 했지만 수사기관에서 모두 무시했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파트 주민들이 오랫동안 가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 경찰서, 파출소에 수차례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나 파출소는 가해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파출소 조치가 없어서 관할 동사무소, 임대주택 LH 본사, 관리실에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 제기하였으나 묵살당하였습니다. 네, 또 안 씨 괴롭힘, 오물투척, 욕설 등이 계속 이어져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 유족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꺼냈던 조현병,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가? 조현병 병력은 어떻게 됩니까? 네, YTN 취재 결과 이 안 씨가 9년 전에도 이 도심 속에 흉기 난동을 벌여서 조현병으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재판부가요, 이 죄질이 무겁지만 이 안 씨 조현병, 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안 씨 과거 범행 경력과 또 주민들의 신고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좀 나와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고요. 또 주민 신고를 묵살한 수사기관에 대한 책임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신상이 공개됐으니까 한 번만 더 피의자 신분을 좀 제가 얘기하죠. 안인득 씨입니다. 42살입니다. 좀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마약 수사와 제모. 자, 이걸 마약 수사와 제모. 키워드가 마약과 제모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마약 관련된 소식들이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늘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발 검사 그리고 제모.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남양유업 그 창업자의 이제 손녀라고 했던 황하나 씨도 이때 이제 함께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인 가수 박유천 씨도 증거인멸을 위해서 제모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6일에 경기 남부청 마약수사대에서 박 씨의 신체를 압수수색할 당시에 모발과 이 모발이 염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채모 대부분을 제모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둘러싸고 증거인멸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이 일었었죠. 왜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모발을 염색하거나 채모를 왁싱하게 되면 마약 검사 성분을 제대로 검출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저는 낯설지 않아요. 네. 얼마 전에도 유명인 중에 저는 뭐 제모수법이라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모를 해서 수사망을 피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방송의 로버트 할리였죠. 뭐 한국 생활 오래 하면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로버트 할리 씨였는데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과거 2차례 마약 혐의 조사가 있었는데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버트 할리가요, 수사에 앞서서 머리도 염색하고 제모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완벽하게 증거를 다 좀 없앴다라고 해서 경찰이 간신히 찾은 것이 가슴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털을 뽑아서 마약 검사를 했는데 당시에 음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왜요? 이에 대해서 경찰이 하는 얘기가요. 가슴털이나 다리털 뭐 이런 부분들은 모발이 얇고 좀 길이가 짧아서 약물 검출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머리의 털이나 또는 겨드랑이 털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성분을 검출하기엔 제일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철저히 가리는 거군요. 아무튼 제모와 이 마약 이 두 개의 연관 관계는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털과 관련해서 사실 경찰이 마약 사범을 또 잡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인데요.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입니다. 수도권 일대 이 필로폰을 판매 투약한 마약 사범 40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이 중에 11명이 구속이 됐는데 마약 전과 7건인 상습범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당 40명 중에서는요, 경찰의 수사에 대비를 해서 수사 과정에서 전신 털을 제모하고 또 제모네요. 예, 또 제모입니다. 1cm 가량을 짧게 깎은 머리, 또 염색까지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진 경찰이 아닙니다. 자, 꼬리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잡혔냐? 이들 중 그 눈썹 200수를 뽑아서 국가수 감정을 의뢰해서 마약 사범들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수라는 게 털을 200개를 뽑은 거죠, 눈썹을.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은하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또 추악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60대 목사가요, 요양보호사 그리고 장애인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네, 물론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결과가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단 당사자라고 하는 그 목사는 뭐 사실혼 관계였다, 자발적인 성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고소장을 보면요, 이 고소장에 적힌 범행 기간만 8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피해 여성들을 상담했던 또 다른 이제 목사가 세상에 알린 것이죠. 이 소식 박광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영상으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요양원. 이곳에서 상습 성폭행이 있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건 지난 2월. 요양보호사 유모 씨는 시설 대표인 목사를 만난 첫날부터 끔찍했던 기억을 털어놓습니다.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한 잔씩 다 따라주는 거예요. 그라스로 한 잔 먹은 것까지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둥그러져 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옷이 막 이상하게 돼 있고 직감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여성도 목사가 건네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 술을 머그컵으로 한 컵을 주더라고요. 내가 막 뻗어 있으니까 막 앉아 몸을 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소리 들렸어요. 계속 그러시더라고 계속. 고소장에 적힌 범행 기간만 8년. 성폭행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복대로 했어요. 술은 먹였어요. 그때도. 신발 갖고 일로 들어와갖고 딱 있어요. 심지어 근처에 아기가 있는 것조차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기를 다 벗겨놓고 진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를 내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놀랄까 봐 자는데 가서 다시 대 밖으로 돌아가갖고 아기를 방에다 눕혀놓고. 영영 묻힐 뻔했던 사건은 피해 여성들을 상담한 또 다른 목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계속 은폐되어 있으면 그림자 뒤에서 더 나쁜 사건들이
이어질 것으로. 하지만 목사 박모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거나 자발적 성관계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괴로웠어요. 지금 좀 무고를 할 거예요. 경찰은 박 씨를 상습 성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직분을 맡은 분들을 우리가 흔히 성직자라고 하죠. 네. 종교에서 정신적,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인데 지배당하는 사람을 성폭력의 희생자로 삼았다는 점에서 성직자의 성범죄는 한거 불능 상태의 아랫사람에 대한 보호 책임자의 성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죄질이 아주 나쁜 거죠. 네. 엄하게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네, 윤리와 도덕성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좀 화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성직자분들이 또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요. 또 그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감독할 기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이 재구실을 못하는 것이죠. 어떤 전문가 집단이 있을 때 그 전문가 집단이 자율 정화 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사회에 더 나쁜 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윤리와 도덕성 아마도 이 분야에도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증거인멸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산부인과 레지던트가 실수로 아기를 떨어뜨렸고요. 아기가 끝내 숨졌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담당 주치의는 사고 직후에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을 발견하고 이를 없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경찰은 이 행동이 뇌 초음파 사진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아기를 부검할 기회조차 없애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혐의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제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사인으로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써서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겁니다. 지금 영장 실질 심사는 끝난 상태고요. 구속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좀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2236님, 변상욱 안보라 앵커뿐만 아니라 이현아 기자님도 매일 수고하세요. 드디어 이현아 기자의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도 올라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720님, 변앵커님 이제 능숙해졌어요. 칭찬이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저 2236님의 문자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영화 극한직업 중에 류승룡 대사 패러디를 저는 애기 키우느라 못 봤는데 이 대사 좀 읽어주시죠. 연기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뉴스인가 시청자 참여인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매일 저녁 마무리의 정답은 위주뿐입니다라는 아주 저희 마음에 쏙 드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5725님, 변상욱 대기자님 목소리로 듣다 얼굴 뵙게 돼서 너무 좋아요라고 하셨는데 선배님 장점이 미모시잖아요. 고맙습니다. 인미란님의 문자였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샵 0945번 유료 번호로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분입니다. 할머니? 시어머니? 장소예요. 장소예요? 아름다워요? 관광지예요? 네. 제주도예요. 제주? 아니에요. 시장? 동대문. 아니, 사람들이. 인사동이에요? 네. 인사동. 너무 잘하시네. 인사동. 네. 여자는 뭐요? 한국과 저고리? 네.
이진 장모님이신가 보다. 네. 미안합니다. 기회를 뺏어서. 이거 큰일 났네. 아,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참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요.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이 나고 이런 세계적인 분쟁 지구에서도 또한 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의 화목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뭐라 얘기할까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비둘기가 있을 때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조화. 조화. 과목도 좋은데. 평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단 군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형 전술무기의 시험을 참관했는데 미국을 향한 저강도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틀 연속 군 관련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평양을 방어하는 공군 부대를 찾은 데 이어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의 사격 시험을 참관한 겁니다. 우리식의 무기 체계 개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시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에 시험한 무기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첨단 전술무기 시험 지도 때와 마찬가지로 시험 관련 사진 역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일단 전략무기가 아닌 전술무기라고 한 점으로 미뤄 장거리 발사체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단거리 또는 재래식 무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이은 군사 행보는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마련된 2기 체제를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미 메시지 성격도 띠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전술 유도 무기는 첨단 재래식 무기로서 내부적으로는 군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이 간접적인 비핵화의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하노이 결렬 이후 새로운 길을 언급해온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을, 군사적으로는 자위적 무력 확보를 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도 보폭을 넓히며 미국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유엔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순항미사일을 했다면 순항미사일은 제재와는 관련이 없으니까 북한으로서는 낮고 짧게 날아가서 표적을 맞추는 순항미사일을 시험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기사 종류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모았습니다. 내 맘대로 탑3. 누리꾼들의 화를 돋운 화나요 탑3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3위입니다. 부동의 야식 1위라는 친느님. 가격도 요지부동입니다. 의문인 것은 닭고기 값이 27%나 내렸다고 합니다. 왜죠? 왜 치킨값은 그대로인 거죠?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묻고 싶습니다. 자, 2위 보실까요? 맘카페도 오늘 하루 종일 분노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검에도 오르내린 이 단어 바로 에티튜드입니다. 캐나다 수입 브랜드인데요. 에티튜드 젖병세정제 일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세제계의 명품이라더니 친환경이라더니 비싸도 기꺼이 구매했던 부모들은 들끓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통관 금지, 수거, 폐기 조치를 내렸고요. 수입처인 뿌띠엘리는 사과문을 내고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환불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화나요 탑3 1위는요.
무려 100건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71살 미국 남성 기사입니다. 추악한 범죄는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중에는요, 당시 13세 이하인 아동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혐의가 드러나면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한마디 탑3 살펴보겠습니다. 자, 3위는요, 사람 살린 헬프입니다. 지난 14일 호주의 한 국립공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커플이 트럭을 타고 가다가 진흙에 빠졌습니다. 하필 그곳이 악어가 우글거리는 곳이었거든요. 이들은 진흙 위에 커다랗게 이렇게 헬프, 도와달라는 구조 신호를 적었고요. 다음 날 새벽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자, 한마디 탑3 2위는요. YTN 페이스북에 올라온 재치 넘치는 댓글입니다. 멀티골로 활약하며 맨시티를 침몰시킨 손흥민 선수 2골이나 넣었는데 상대 골마저 VAR, 비디오 판독으로 취소가 됐죠. 누리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경기 요약, 손, 발이 잘 맞아. 최고의 댓글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한마디 탑3 1위는요. 박유천 씨 기사에 달렸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죠. 제모와 염색을 하고 왔는데 의심의 눈초리가 끊이지 않자 그는 평소 콘서트 때마다 해오던 일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 해명에 누리꾼이 사진 한 장을 투척했거든요. 댓글에 달렸어요. 지난 콘서트 때 박유천 씨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겨드랑이를 좀 주목해 보시죠. 확대해봤는데 거뭇거뭇하죠. 박유천 씨, 콘서트 할 때마다 제모했다면서요. 이런 진부한 해명 겨드랑이 속에 넣어도 내 맘대로 탑3였습니다. 뉴이자는 60초 뒤에 만나요. 네, 여러분은 지금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가 진행되는 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크렘린궁이 밝힌 내용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하반기, 그러니까 이달 말입니다. 이달 하반기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크렘린궁이 발표했습니다. 이 크렘린궁의 발표를 인용해서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조금 전에 전한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하반기에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렇게 크렘린궁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화재 참사를 입은 노트르담 대성당을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영상 보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공에서 보니까 화재의 참상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검게 보이는 부분은요, 성당 내부에서 바깥으로 화마가 관통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수공사를 하려고 설치했던 철골들과 화마의 흔적이 얽히고 설켜서 더 끔찍해 보입니다. 이 보수공사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엄청난 고온 때문에 멀쩡해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상당히 약해졌을 게 분명해서 보수공사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 인근에 놓인 장미와 꽃다발이 위로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소방관들이 지금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5년 내 재건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어제 제가 전해드렸는데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3배, 그러니까 15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 분야 전문가들은 안전성 점검에만 2년에서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에드와르 필리프 총리조차도 5년 내 재건은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하루 만에 상당히 머쓱하게 된 것 같죠? 네, 종소리 들리시나요? 조금만 더 키워봐 주시겠어요? 네.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소리는 멎었지만 대신 프랑스 전역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프랑스 동쪽 스트라스부르부터 서쪽의 루앙까지 100여 개 성당들이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다음날 불길이 일어난 시간인 오후 6시 50분에 맞춰서 일제히 종을 울리면서 노트르담의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성당과 교회들도 종을 울리면서 상심한 프랑스의 연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300년 역사를 가진 유명한 성당입니다. 노트르담 화재 참사 이후에 화재 진압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는 중인데요. 불이 나면 교회 첨탑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합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보수 공사를 할 때 참고할 만한 화재 진압 시스템 같습니다. 노트르담 화재 이후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극한 딸 사랑,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죠. 아메리칸 딸 바보. 성대모사를 하신 건지. 네. 자, 그럼 이 뉴스는 어떠세요? 조금 민망할 것 같은데. 뭐 소개해 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장녀 이방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세계은행 총재 한번 해볼래?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저도 못한 걸. 트럼프 대통령이 이방카에게 뭐 백악관 보좌관이란 보좌관 직함도 줬고 네. 사위 사랑도 뭐 지극해서 사위한테는 선임 보좌관 예 그런 것도 줬으니까 근데 뭐 이 정도로 부족했나 봅니다. 세계은행 총재 명함도 주겠다. 야, 이방카의 말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There was a report recently that the president had said he was interested in you serving as the head of the World Bank. Is that accurate? Did he ever ask you about that? He did ask me about that, but I love the work that I'm doing. And myself and Secretary Mnuchin, we oversaw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final candidate and bringing multiple candidates to the president ultimately for him to make the final decision. But we had a strong preference. David Malpass was unanimously confirmed, and he's going to do an unbelievable job. Ask you if you'd be interested in taking on that role yourself. He did. And what was his pitch to you? It was a question. Yeah. And you said no. I'm very happy doing the work that I'm doing. Are there any other positions he's asked you about? He's sort of floated you as for UN ambassador as well? I'll keep that between us. 네, 듣고 보니 세계은행이 어떤 곳이길래라는 궁금증이 생기네요. 뭐 세계은행은 당연히 1944년이죠. 미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 금융기구입니다. 총재가 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역시 돈을 댄 것은 미국이 주로 됐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세계은행 하니까 김용 총재가 생각나는데 그렇죠. 그분이 예. 머물렀던 곳이죠. 예. 김용 총재는 지난 1월 당시에 좀 석연치 않아요. 예, 사임을 하긴 했는데 네. 그때 외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 하면 이방카의 차기 총재 선임 가능성이 있다. 그때도 한 번 나왔던 얘기군요. 그런데 이런 말이 이제 4월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딸을 세계은행 총재에 앉히고 싶어하는가 보다. 뭐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변 앵커께서도 총재 자리를 지금 탐내셨던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낮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선정 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감정원과 함께 이를 재검토해서 정정한 후에 지자체별 부동산 공시위원회에 상정해서 이를 수정하고 4월 말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작업해서 또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작업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교해 볼 때 그 증가폭이 너무 낮아서 논란이 일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수백 건의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경제평론가 윤석천 선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차이가 크면 되겠냐라고 국토교통부가 예외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결국 오류를 지적한 가구가 서울, 종로, 뭐 강남 해가지고 네네네네. 8개 지역에 456가구.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나를 갖다 이해를 하려면 공시 가격이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해지는지를 갖다가 좀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중앙정부가 샘플 주택을 갖다가 선정을 합니다. 샘플로. 네, 그렇죠. 그리고 표준 주택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거기에 공시 가격을 정해요. 그러면 이제 지자체, 서울 같으면 구가 되겠죠. 예. 구는 그 샘플 주택을 표준 주택을 근거로 삼아서 예. 각 개별 단독 주택에 대한 주택들에 대한 공시 가격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유심히 보니까 예. 이 결정 과정을 유심히 좀 보니까 우리가 정해준 표준 가격하고 이 지자체가 정한 그 개별 공시 가격하고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그게 오류가 됐든 아니면 지자체의 의도적인 행위가 됐든 그런 건들이 한 456건이 발견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개별 주택의 이제 가격을 산정하다 보면은 물론 같은 마을이지만 뭐 어떤 거는 층수가 높아가지고 뭐 뷰가 좋다든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은 좀 있겠죠. 그렇습니다. 골목에 조금 더 안쪽이나 바깥쪽도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고 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집은 지난해보다 한 40% 올랐는데 어느 그렇죠. 집은 한 17% 바로 옆집인데 이거는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실거래가는 거의 비슷한 집인데 어떤 집은 굉장히 높게 공시 가격이 올라갔고 책정이 됐고 어떤 집은 낮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군요. 예. 그래서 이게 의도적이든 아니면 실수든지 간에 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건 반드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지적한 것들을 보면 결국은 가격을 낮게 잡아준 집들이 전부 다 비싼 집들이다. 이게 문제인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뭐냐 이게? 보통 그 단독주택이 아파트 가격보다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좀 낮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규격화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좀 접근하기가 훨씬 쉬운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이번에 발표된 거는 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독주택들은 규격화가 안 돼 있으니까 생김새가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유심히 보니까 또 문제를 보니까 이게 고가 주택들이 이 공시가격 반영률이 훨씬 더 낮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기존에도 고가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 대비 반영률이 훨씬 낮았어요. 같은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단독주택들이 실거래 가격 반영률이 뭐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데 고가 주택들은 30%에서 40%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히려 이 가격들이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 지자체의 조치에서도 역시 이 가격들은 올리지 않고 덜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으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한 거죠. 근데 그래도 공무원은 나름대로 작업을 한 거라고 한 건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게 이렇게 착오가 나는 걸까요? 글쎄요, 그 뭐 진실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시민단체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 주민들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 특히 부자 주민들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라는. 부자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더 무서운 거죠. 거죠. 더 무서우니까 그런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충분히 했고 이걸 또 검토 작업을 하거든요. 그건 한국감정원의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하게 됩니다. 그런 검토 과정까지 다 마쳤는데 왜 이제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까지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건 맞고 그다음부터는 우리한테 넘겨준 재량권인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하냐, 이제 뭐 불만도 있고 속내가 좀 불편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관행이었거든요. 관행. 사실은 고가주택의 주택의 공시 가격이 실거래 가격을 따라가 줘야 되는데 오히려 못 미쳤던 거는 지자체가 그동안 해왔던 거란 말입니다. 과거의 관습이 똑같이 재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의 모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공시 가격을 갖다가 올리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그 상승률을 더 높이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니까. 근데 뭐 지자체 입장에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중앙정부에서 그런 요구를 하니까 좀 당황스럽고 난감하겠죠.
뭐 지자체 입장에서 좋다 인정한다. 네네네.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겠다라고 네네. 하더라도 네네네. 이미 가격은 공개가 돼버린 상태에서 그렇죠. 주민들도 또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혼란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공정성을 찾아가는 거 아니냐. 그게 아하. 오류가 됐든 아니면 예, 의도적인 실수가 됐든지 간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거는 공정성 차원에서 확보 차원에서라도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일부 언론에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예. 사실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갖고서 이런 오류를 발견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증거 삼아서 이 오류 사항을 수정해내면은 시간도 그렇게 문제가 될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어떨 때 구청 주택가 같은데 가보면 네네. 사실은 담당할 공무원이 2~3명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예, 예. 좀 구청에 그냥 맡기는 것도 이제 제도적으로 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깜깜이 공시 가격이거든요. 예. 중앙정부에서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정했는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건 국민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전담 인력이 적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에 한해서만 하는데 이걸 1년 상시적으로 해서 좀 평균을 내서 그 사람의 자율성이 좀 들어가지 않게끔 어떻게 예, 보기에는 예. 좀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겠죠. 시스템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준 선생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영웅들을 만나볼 차례가 되는군요. 네, 예. 저희가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영상 보시면서 제가 영웅의 활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묘사를 한번 잘 해볼게요. 라디오 청취자분들도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네, 식당에서 한 남성이 식사 중입니다. 그런데 머리 부위가 갑자기 빨개지더니요. 네,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쓰러지자마자 119 구급대원들이 나타나죠. 바로 응급처치를 합니다. 뒤에서 복부를 압박하는 하임리히법인데요. 전문가의 손길이 닿자마자 기도를 막았던 고추 조각이 튀어나왔고요. 남성은 곧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대전시 옥계동 식당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일단 하늘이 도왔다. 그리고 아니 어떻게 남성이 쓰러진 지 1초 만에 구급대원들이 뿅 하고 나타났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급대원을 찾아서 전화로 모셔봤거든요. 충남 근산소방서의 홍승혜 반장님이십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상을 보니까 쓰러지자마자 나타나셔서 저희는 이 영상을 나중에 재구성해서 편집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마침 계셨던 겁니까? 아, 네네. 대전에서 환자 이송무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고요. 네. 갑자기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보자마자 몸이 먼저 반응한 것 같습니다. 환자에게 갈 때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를 생각하고 환자에게 달려갔고 네. 환자의 맥박, 호흡 확인한 결과 맥박은 있으며 호흡은 힘들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환자의 체구에 맞게 가슴 밀어내기를 시행했으며 네네. 보조하는 다른 요원은 환자의 호흡, 의식 상태를 계속적으로 파악해 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쓰러지셨던 남성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네. 당시 하이니법으로 이물질이 배출된 후에는 정상적인 호흡 및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네. 의식이 잃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과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권유하였으나 환자분께서는 병원 진료는 괜찮다고 하셔서 추후에 이상이 생기면 119 신고와 병원 진료를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사고처럼 식사 도중에 갑자기 기도가 막히는 일이 종종 이제 일어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하임리히법이라고 하는가요? 배워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위험한 상황에서 시민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 네. 심폐소생술만큼 중요한 하임리법이라는 응급처치가 있습니다.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고요. 주로 기도 폐쇄는 음식물에 목이 걸려 발생하는데 증상으로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예. 환자가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고 기침이 있다면 부분적 기도 폐쇄이므로 환자에게 힘찬 기침을 유도를 해야 하며 환자가 의식이 있고 기침과 대화가 가능하지 않는다면 즉시 환자에게 하임리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임리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 뒤에 처치자가 서는 것이 중요하며 환자의 의식을 잃고 뒤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다리 사이에 처치자 다리를 지지합니다.
처치자는 명치와 배꼽 사이 가운데 주먹진 후 다른 한 손으로 주먹진 손을 감싸 압박하는데 이때 주먹진 손의 모양은 엄지가 환자의 배꼽 쪽으로 향하도록 해야 하며 대각선의 위쪽 방향으로 힘차게 복부를 당겨주시면 됩니다. 처치를 시행하는 동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셔서 의식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며 네. 또한 영상을 보신 것처럼 체구가 있으신 분이나 임산부 같은 복부 밀치기를 시행할 때 장애 요인과 폐하가 다칠 수가 있으므로 가슴 가운데 중앙을 압박점으로 해서 수평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홍 반장님께서 저희 방송 출연한다고 하니까 이 그 응급처치법을 원고로 좀 쓰셔가지고 읽고 계신가 봐요. 네. 화면을 보니까 대충 짐작은 갑니다. 예. 뭐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TV 보시는 분들도 인터넷에서 저 뉴스가 있는 저녁 영상 클릭하시면 이 응급처치법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반장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다른 영웅 소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경기도 성남에서 70대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찔하죠. 근데 당시에 벽돌에 망치까지 가져와서 다급하게 운전자를 구한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예, 제가 성함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휘섭, 길요섭 선생님 두 분입니다. 경찰의 표창을 받으셨는데요. 당시에 구조화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벽돌로 내려치고 망치로 두드리고 두 남성이 달라붙어서 이 멈춰선 차량의 창문을 힘껏 부수고 있습니다. 뭐 잘 깨지지는 않지만 계속 두드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결국 열렸습니다. 뒷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운전자가 고개를 숙인 채 핸들에 머리를 대고 있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7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에 의식을 그대로 잃은 건데요. 이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구조에 나선 이 두 사람 덕분에 운전자의 생명을 건지고 또 2차 사고까지 막을 수 있었다는 훈훈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 샵 0945로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받았는데요.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0836님. 네. 이거 이렇게 압박을 하시면 곤란한데 오늘 아빠 생신입니다. 네. 야, 여기서부터 확 밀립니다. 뉴스 보고 있는데 생일 축하드린다고 꼭 말해주세요. 하트. 아빠 네. 성함 꼭 말해주세요. 네. 성함은 고시성의 경자 철자시군요. 네,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구경철 선생님 축하드리고요. 0115님 여기 뉴스 맛집이다. 감사합니다. 5260님 두 앵커 청량감 있다. 또 유튜브에서 너무 안 딱딱해서 좋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 내일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7시 반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